주 52시간 시대. 많은 분들이 여가 생활을 찾아 헤매는 지금 그 짧은 주말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즐기기 위해 어떤 분들은 근교 나들이를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도시만을 편하게 돌아다니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달리고 싶어서 바이크 구매를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유야 어쨌든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면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주변과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질문을 몇 개 봤는데요. 바이크도 자동차 대출이 돼요? 중고 바이크도 할부가 되냐? 정직원도 아니고 대학원생인데 자동차 대출이 됨? 대출하지 마세요. 왜 오토바이를 빚내서 살라고 그래요? 라고 말해야 맞겠지만 그럼 제목 낚시라고 욕을 먹겠죠. 응?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신 게 아닐까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제 경험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어쨌든 대출이라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겁니다. 오토바이 구매, 지불 방법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 현박, 또 하나는 할부, 다른 건 리스, 마지막이 대출일 겁니다. 현박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단,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지게 되는 점만 빼면요. 아니면 할부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부담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눠내는 카드 할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도 카드 할부는 개월 수를 길게 잡을 수 없고 할부 판매하는 바이크나 매장이 드물 수 있어서 선택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125cc 원동기를 구매하실 계획일 겁니다. 그러면 현금 박치기 아니면 카드 할부로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125cc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현박이나 카드 할부 하는 방법을 굳이 영상을 찾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일 겁니다. 왜냐면 빚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광고하려고 이 영상 만든 게 아닙니다. 바이크 판매사들은 저마다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리스로 바이크를 판매합니다. 리스는 회사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보통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선불로 내고 몇 년 동안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할부처럼 내면서 빌려서 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바이크를 사려는데 선납금이 30%다. 그러면 300만원을 먼저 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죠. 그럼 그 700만원 중 400만원을 36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내고 남은 300만원을 36개월 뒤에 일시불로 내게 됩니다. 유예리스라는 놈이죠. 결국 이것은 판매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빚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할부 금액에도 이자가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붙어서 연 이자가 7%라면 36개월 동안 내야 할 총 금액은 약 450만원, 400만원이 450만원이 되죠. 또한 만약에 상환 유예금 300만원을 못 내면 결국 다른 데서 빚을 내서 갚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니까. 판매사에서 인증하는 중고바이크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 리스는 대부분 신차 구매만 적용되는데요. 신용 등급 조회와 소득 증빙과 같은 대출의 기본적인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급여를 받았냐 어쨌냐가 필요한지는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요. 아마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일 겁니다. 신차를 사고 싶은데 딜러 프로모션이 뭐 할인을 해줘서 좋더라. 파츠를 더 준다 했다더라. 아님 뭐 이자율이 높더라도 납부할 이자를 좀 줄이고 싶다. 혹은 목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상환 유예금이 부담이 안 된다. 뭐 아니면 이후에 중고 판매할 계획이 별로 없다. 중고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분들에게 선택할 만하다고 한 이유는 할부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리스 승계를 해야 돼서 잔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할부가 끝난 이후 상환유예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팔 때의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감가상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바이크를 리스로 3년 타고
중고로 내놨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바이크 중고 시세가 500만 원이 됐다. 그럼 상환유예금을 빼고 200만 원에 팔아야겠죠. 극단적으로는 바이크 시세가 100만 원이 됐다. 떡락을 했어.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2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도 뭐 나올 수 있겠죠. 극단적이지만. 그렇다면 마이카 대출은 어떤 분들이 선택하게 되냐? 예를 들어서 판매사가 리스 판매를 안 한다거나 혹은 리스 상품이 불만이 있다. 뭐 선납금이나 뭐 상환유예금 뭐 이자율이 높다 뭐 불만이 있어서 뭐 리스 이자가 8%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장 사실 많은 경우에는 개인이 파는 중고 매물을 구매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대출 기간을 4년 이상으로 길게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 현금 부담을 좀 줄여서 자유롭게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은 은행권 자동차 대출, 보통 마이카 대출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250cc 미만의 뭐 원동기 바이크를 사려고 한다. 혹은 이제 자기가 정직원이 아니야. 4대 보험이 안 돼. 혹은 이제 자기가 계약직 또는 이제 프리랜서인데 급여 입금 기록이 없어. 그것도 아닌 이제 자기가 부동산도 없어.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울이든 뭐 신한은행이든 전화를 하셔서 이제 마이카 대출 문의하시면 똑같은 걸 물어볼 거예요. 이 4대 보험이 나오는 이제 정직원에 해당되신다면 은행 방문 없이 이제 간편하게 된다는 그 소울 어플로 하는 마이카 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정직원은 아닌데 일정한 급여가 있으신 경우는 은행 방문을 해서 진행하는 신한 마이카 상품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뭐 프리랜서 혹은 이제 대학원생 등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첫째는 딜러가 필요해요. 중개해 줄 사람. 둘째는 자기 신분을 전화로 증명해 줄 수 있는 행정 직원, 뭐 경리. 셋째는 고용 상태를 증빙해 줄 수 있는 서류, 뭐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아니면 네 번째 소득 증빙 관련된 거. 뭐 소득세 냈던 영수증 같은 거 아니면 은행에서 뭐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륜차 증빙 서류인데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대장, 이륜 자동차 대장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쪽에서 은행에서. 그 외에 뭐 여러 요청 서류들이 있을 건데 다 기억나진 않고 뭐 그런 것들 있으면 갖다 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다섯 가지가 이제 좀 미리 준비하면 편한 것들.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 매물이던 센터나 딜러가 판매하는 매물이건 결국 중개해주는 딜러를 통해서 결제가 되게 됩니다. 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인데 그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들 뭐 딜러의 통장 사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딜러랑 은행 사이에서 팩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고 혹시 이제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차값을 초과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딜러를 통해서 이제 약간 페이백,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으셔야 할 거예요. 아, 여기서 차값은 은행 전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고 시세도 어느 정도 나와서 무작정 이제 뭐 많이 적어서 낼 수는 없고요. 이제 한도가 뭐 5천만 원이다 해서 5천만 원 다 신청할 수는 없고 대략 뭐 신차는 신차값의 10% 정도까지 이제 초과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중고차는 이제 은행 전산상에 있는 시세보다 낮게 대출을 신청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 매물의 경우에는 중개를 해줄 딜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크 관련 카페 등에 보시면 중개를 해주는 센터나 아니면 뭐 카페 자체적으로 딜러를 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중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은행 추천 딜러 자격이 있는 딜러라면 이자 우대 혜택이 있어요.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실 때 차용증과 같은 뭐 서류를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현재 급여 지급해주는 주체, 즉 회사가 어딘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의 대출심사팀에서는 나중에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할 겁니다. 그 전화번호가 이제 회사 경리분이나 뭐 대학원생이라면 이제 행정실 쪽 직원분이 전화번호가 맞다면 미리 이런 전화가 올 거란 걸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이제 뭐 직원인지 모르겠는데요라고 하거나 뭐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학생인데요라고 해버리면 대출이 불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의 경우는 이제 행정실에 이런 전화가 올 것임을 미리 알릴 때 뭐 자기 신분을 이제 뭐 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럴 때 사용하는 직함이 있으면 뭐 알려달라고 해서 뭐 보조연구원이라던가 그 직함으로 이제 은행에 알리기를 부탁드리는 게 좋아요. 이제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이제 신원 요청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결하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귀찮지만 해결 가능한 서류 작업들이거든요. 뭐 다른 서류들을 이제 은행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핵심적으로는 이제 현재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자격특실서, 아니면 이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세 관련 영수증을 뭐 인쇄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요청하겠지만 뭐 일단은 그것들을 갖다 내고 나면 뭐 대출 심사를 거쳐서 딜러에게 대출금이 입금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인도받게 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과정이 이제 뭐 은행 방문해서 뭐 서류하고 뭐 이래저래도 빨라도 한 2일이 걸릴 거예요. 추가 서류 낸다고 하면 뭐 시간이 더 추가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된 날짜 안에 최대한 빨리 바이크를 구청에서 가져가서 이제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번호판다는 거. 뭐 등록에는 이제 딜러에게 전달받은 이륜차 관련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신차를 구매하셨으면 뭐 이륜차 자동차 제작증이라든가 뭐 중고를 구매하셨으면 사용 폐지 증명서와 뭐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이제 바이크 등록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륜차 관련 증빙 서류인 이제 사용 신고 필증을 받으실 건데 이거를 은행에 팩스로 전달을 합니다.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 아마 요청을 해서 이륜 자동차 대장을 이제 뭐 은행에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받으셔서 뭐 은행에 팩스를 전송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절차는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깊고 어두운 빚더미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이 안 노잼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